내가 죽거나 혹은 치매 같은 걸 진단받았을 때 그 이후에도 내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세요. 신탁이라고도 하는데요. 과연 이게 진짜 돈 많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지, 신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.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,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이영주입니다. 믿을 신, 네. 그다음에 위탁한다, 맡길 탁, 네. 신탁한다라는 건데, 이 내 재산을 그럼 누구한테 믿고 맡긴다는 겁니까? 이게 사실 뭐 누구한테 맡겼다가 다 날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또 상속이 증가하면 할수록 법적으로 맡겨야 되겠다. 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. 이게 이제 신탁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믿고 맡긴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혹은 상속 이후를 대비해서 내 재산이 어떻게 쓰여지도록 사전에 계약해 놓는 것, 이게 신탁 제도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. 일단 신탁 개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습니다. 네. 위탁자는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그 신탁을 이제 받아서 하는 사람인데, 네.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맡기고 운용 방법이나 어떻게 지급해라라는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합니다. 그리고 수탁자는 그 위탁자의 지시대에 따라서 그대로 운용하고 지급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사전에 약속한 대로. 네. 실제 우리나라 지금 금전 신탁이나 유가증권 신탁, 부동산 신탁 같은 것들이 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. 이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내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산을 관리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유언 신탁도 있고 증여 용도도 있고 아니면 네. 이제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그런 신탁도 다양하게 있다고 네. 하는데, 그러면 어떤 재산이든 다 신탁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? 네, 실제로는 뭐 다 맡길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식이라든가 펀드 뭐 이런 걸 갖다가 직접 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. 이걸 맡겨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잖아요, 그죠? 네. 자, 그런데 내가 뭐 정상적일 때는 이걸 내가 직접 하는 게 낫죠, 사실. 누구한테 맡겨요? 내가 알아서 주면 되고. 내 자녀에게 뭐 애들한테 얘기합니다. 너 공부 잘하면 아빠가 이번 달에 한 달에 용돈 10만 원씩 줄 거야. 그냥 내가 직접 주면 되는 것이죠. 네. 그런데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럴 수 있죠. 말씀하신 대로 치매라든가 혹은 뭐 장애인 자녀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재산이,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탁이 필요한 건데,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또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내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는 내 재산이 또 어떻게 쓰여질지,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상속 재산은 상속이 되면 사망과 동시에 6개월 안에 다 정리가 끝난다. 근데 신탁은 사망한 이후에 시작이 된다.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이 움직이게 하는 것, 이게 신탁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언 신탁, 그다음에 무슨 뭐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애인 신탁, 치매 신탁,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그냥 한 방에 다 상속 증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죠. 매월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가도록 네. 설정을 해놓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걸 이제 금융사가 해주는 네. 거고요. 근데 이제 금전이나 유가증권 신탁 이런 것들은 다 있었지만 생명보험, 정작 죽어서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게 생명보험이거든요. 예. 사망보험. 예. 이 생명보험은 현재 신탁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지난 11월 12일 날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. 이게 되면서 이제 생명보험도 신탁이 가능해졌고요. 생명보험사도 신탁업자로 등록해서 보험금을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해진 거죠. 근데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, 수탁자가 다르고, 네. 그 수익자가 다르고, 네. 수익자 예를 들어서 내 아내나 자식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? 그럼? 지금도 가능하죠.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사망했을 때 내 사망보험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줘라. 네. 가능한데 그건 일시금 지급입니다. 그냥.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 1억이 나왔다.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1억 지급하고 끝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 자녀가 어려요. 자녀에게 5천만 원, 1억, 뭐 5억, 10억을 물려준다 한들 결국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다 뺏길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죠. 그 자녀가 재산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, 네.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시점에 이게 일시금 주지 말고 얘를 뭐 1,000만 원씩 나눠서 줘라.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결국은 이렇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좀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, 그다음에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이 유족인 경우에 이 유족들의 재산의 안정을 좀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특별히
보험금도 이제 청구권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죠. 내 보험금을 받을 자녀나 누가 뭐 장애가 있어서 어떤 뭐 네.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네.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이럴 때 어떤 상황에서 얼마씩 어떻게 주십시오. 그렇죠. 라고 이제 약속을 해놓는 거네요. 네. 금융사랑.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신탁이라고 하면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겠지라고도 생각을 네. 하거든요. 네. 이거 그럼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같은 경우에는 네.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? 네,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신탁 계약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.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뭐 수십억, 수백억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1억, 2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 보니까 3억 미만이 더 많으시고요. 별도의 이제 보험사랑 신탁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신탁 계약을 통해서 내가 사망한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이런 식으로 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뭐 기존에 가입하신 사망보험도 가능하고요. 다만 현재는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시행할 수 있는 보험사가 5개지만 5개 회사만 가능합니다. 네. 삼성, 교보, 한화, 흥국, 미래에셋. 그러니까 여기에 보험 계약을 있으신 분들, 이분들은 신탁 계약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. 뭐 향후 더 확대될 거니까 앞으로는 내가 내 사후에 뭔가를 제대로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신탁 계약을 쓰실 수 있겠죠. 그러면은 보험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. 어떤 보험이든 다 신탁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청구권 신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제한을 뒀습니다. 네. 일반 사망 보험금 3천만 원 이상인 계약으로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사망 보험 중에 재해 사망이나 뭐 특정 질병 사망 이런 게 있어요. 네. 이거는 신탁 계약을 해봐야 그분이 그런 재해로 돌아가실지 특정 질병으로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실제로 신탁 계약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사망 사유에 제한 없이 보장되는 보험금. 이 일반 사망 보험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만 신탁 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계약에 대해서 계약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. 중간에 다 빼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다음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되고 신탁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하고 배우자까지만 가능한 걸로.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건 불가능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됩니다. 좀 더 쉽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최근에 가입하신 사례를 보니까 말기암 판정 받으신 어머니가 네. 내 사망보험금이 아직 자녀가 어리니까 자녀에게 한 번에 지급되지 말고 월 300만 원씩 9년간 나눠주세요. 이렇게 신탁 계약한 사례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할머니가 손주가 결혼하는 날 축의금으로 줘라. 이렇게 계약하신 경우도 있고. 그런 것도 가능해요? 네, 내가 사망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든 손주가 결혼하면 줘라. 그다음에 자녀가 40세까지는 이자만 주고 40세 이후부터는 목돈을 나눠줘라 이렇게. 왜냐하면 얘가 빨리 쓸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할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부모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나눠줘라 이런 계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1920님이 만약에 신탁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? 네, 또 신탁회사에 맡기는 건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챙겨갈까요? 네. 지금 유의하실 사항이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. 네. 지금 크진 않은데 한 0.0 몇 프로 이렇게 발생합니다. 아직까지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수수료가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. 금융회사니까. 네. 그다음에 상품에 따라서 예금자가 보호가 되는 상품들은 다 보호가 되고요.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다 신탁회사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혹시 이게 재산이 적은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예, 이게 사실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공공신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서 네. 좀 고령자나 재산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탁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도 도입 중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적은 돈이라도 내가 떠났을 때 제대로 좀 관리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신탁 제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